통일 꿈틀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마약 주범은 북한 당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의 마약이 얼마만큼 확산되어 있는지 마약 중독의 실태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때 나왔던 우리 최정훈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북한이 어떻게 누가 마약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얼마만큼 중독이 심각한 수준인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최 선생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북한 당국도 북한 노동당도 네. 마약 생산하고 네. 북한 군도 마약을 생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좀 구체적인 뭐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까? 그렇죠. 사례 정도가 아니라 뭐 북한 전역에 뭐 아편을 재배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는 뭐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것도 그 아편 그 재배해가지고 이제 서로 무장 세력들이 이제 그 군수 물자 조달하는 용도로 이제 그 아편을 재배하고 생산을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이제 그 북한 전역에서 이제 그 아편을 재배하는데 그게 이제 국가의 지시가 아니라면 거의 이룰 수 없는 현상이죠, 사실이야.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아편이 이제 과거에 지금 영국과의 이제 아편 전쟁 하다가 이제 그 패해가지고 이제 그 홍콩이라든가 각종 이런 아편 이런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아편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그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엄벌에 처하고 하고 있는데 그 강 건너 중국에서 그러지만은 이쪽 강 건너 북한에서는 지금 아편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편 농장에 가게 되면 아편 꽃 보셨는가요 혹시? 저는 뭐 관상용 관상용 아니 거기 뭐 꽃이 굉장히 꽃이 엄청 이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북한에서 부르냐면 백도라지. 백도라지. 아편을 백도라지. 그래서 아편 농장을 백도라지 농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백도라지 농장. 그래서 그 아편 밭을 백도라지 밭. 백도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학교라든가 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농촌동원 기간에 주로 6, 7월에 이제 그 가는데 이제 뭐 북한 전역이 다 있으니까 뭐 함경북도, 양강도, 뭐 함경남도 뭐 전역이 다 있으니까 6, 7월 기준에 가지고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이제 농촌동원 가서 이제 아편 진액을 받아다가 이제 그 채취하는 그런 거는 뭐 북한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 이제 조금 전에 이게 아편 농장을 백도라지 농장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관리 책임은 당에서 하는 거예요? 노동당에서? 그렇죠. 당에서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한 4, 5년 전에 북한 관련된 방송을 하는데 저인데 늘 방송 녹음하러 오는 이 탈북자 여성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내가 아편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더니 본인도 아편 그 고등학교 때 아편 먹은 일이 있다. 그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인데 그리고 그거가 부모들이 주면서 이 뭐 배탈 또 뭐 이 설사 이런데 그 아주 특효약이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 솔직히 그런 설사모지 용도라든가 배 아픔 이런데 뭐 아편을 먹어 안 본 북한 사람 거의 없을 거고. 그게 그 정도 문제인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 다 이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마약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편은 좀 싸거든요. 아편 진액 같은 거는. 그래서 마약 살 돈이 없거나 마약이 떨어졌거나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그 마약 대신으로 이제 아편 진액을 이제 물을 끓였다가 식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아편 진액을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솜에다가 여과시켜가지고 주사기에 빨아서 아니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 혈관에 지금 주사하는 거죠.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의사잖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러냐 하니까 야 이거 과거 중국에서는 예전에 아편 문제가 심각했을 때도 긴 대통령마다 빨았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보다 하니까 괜찮대요. 해보니까 그래서 하고는 지금 멍롱해서 아편 쓰게 되면 이제 이 동공이 축동이 작아지는 겁니다.
몽롱해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인 뭐 허리 통증이라든가 머리 아픔 각종의 이제 뭐 그 시장에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누워서 지금 아편을 지금 그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좀 처음 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문제죠, 이게. 그게 백도라지 사업은 뭐 그 당에서만 하는 겁니까? 군은 안 해요? 뭐 당, 군 뭐 다 하죠, 뭐. 예. 그 혹시 뭐 군에서 뭐 사용하는 거 혹시 들으신 그 군에서 사용하는 게 직접 우리 그 청진 같은 경우에 뭐 사건은 많은데 뭐 평양이든 함흥이든 뭐 양화도도 사건은 많은데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2000년 중반에 청진에서 이제 그 호해사령부 산하 청진지사가 이제 청운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청운산 회사 사장하던 김일호라고 있습니다. 김일호가 이제 그 환경북도 청진시 광구역 수북동에 위치한 어느 그 건물에서 은밀하게 다 은폐시키고 외부하고 은폐시켜가지고 마약 생산하는 공정을 거기다가 대대로 차린 거죠. 그래서 마약을 생산했는데 생산한 마약을 공급 어떻게 했냐? 당시 그 수남장마당 관리소 소장, 다시 말하면 수남장 하게 되면 남한으로 치면 대기업이죠, 사실이요. 예, 지금 뭐 북한 경제가 장마당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수남장마당 북한에서 유명한 장마당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통해 당시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당, 행정, 군, 그 한다는 간부들한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도금조서에서 그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취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김일호가 그 청운산 위약을 해서 사장이 그 마약을 생산하던 그 가보니까 이제 마약이 당시 생산 이미 된 것이 한 톤 800. 한 톤? 예, 1톤 800. 그럼 1000kg. 1800kg. 예,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도금조사에서 그 압수하고 그다음에 그 연결됐던 공급 체계였던 그 수담장마당 소장 취급하니까 체포하자마자 이거 신문 하기도 바쁘게 사방에서 전화 오더랍니다. 왜? 자기가 다 연관됐으니까. 관련돼.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 동조소에서 그 아마 꼭대기에서 중앙검찰에서 지시 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진 시내에 도금조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용히 담당 검사가 차에다 싣고 이제 그 청진 그 교회 그 경성군이라는 게 있는데 경성군의 비밀리에 나가서 이제 그 취조를 한 거죠. 네, 근데 어제 그 사건을 터치자니까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당, 행정 모든 꼭대기 가면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hit를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조용히 이제 무마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그 친구가 제가 또 도금조사 검사를 알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야 이게 이제는 마약이 북한 이제는 그 당 행정 뭐 전 주민 차원에서 너무나 뿌리 깊어가지고 들춰낼 수 없다는 거죠. 뭐 보이부도 인간되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지금까지는 뭐 주로 그 약이 그 마약이 네. 그 아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북한의 아편 말고 뭐 다른 것도 뭐 우리 간간히 들리기로는 뭐 그 이 히로뽕을 이제 뭐 그 북한의 빙두 아이스라고 예.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뭐 예. 많이 유통이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는 뭐 북한 사람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뭐 치료용으로 만성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이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하게 되면 이 피부가 고와진다, 이뻐진다. 뽀얘진다. 사실 창백해지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그 군에서 그 마약을 군수물자의 명목으로 생산한다. 왜 이제 이런 거로 생산하느냐면 일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전시가 되면 전쟁이 터졌을 때 그 군인들이 굉장히 그 불안감 같은 거가 네. 있으니까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군에서 마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좀 실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네.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있던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그 특수부대, 예. 특수부대 일반 병종은 그런데 특수부대용으로 이제 그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각성제라든가 이제 그 환각제 용도로 이제 그 마약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래요. 좀 뭐 심각하네. 그래서 이제는 사망했는데 조선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였던 전병호가 산하의 그 군부 이 무슨 이경전 다 찍어졌으니까 외화벌이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군부 외화벌인데 이제 그 외화벌이들에서 이제 마약이라든가 이런 각종 아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밀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면 이런 거는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또는 김일성은 다 알았겠네요. 당연히 알죠. 그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모르고 지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 국가적으로 좀 백도라지로 불리면서 농장이 전역에 있는데 그걸 김일성이 몰랐다? 김정일이 몰랐다? 말이 안 되죠. 일각에서는 백도라지라는 그 이름을 김일성이 지었다는 말도 있어요. 김일성이가 아주 그 이야기는 아주 잘 지었네. 이러면. 뭐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금 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마약이 이렇게 확산되고 이러는 거는 뭐 제가 또 오늘 타이틀로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주범이 북한 당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 북한처럼 이런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우리 저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또는 김정은이가 모르고 이런 일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늘 애민 사상을 강조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런 마약에 중독되고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왜 이런 짓을 하죠? 그게 결국에는 그게 북한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마약 실태가 지금 현상이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시했던 그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 나눠보게 되면 솔직히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평가하죠. 이게 북한의 민주화,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주민들이 좀 몽롱한 의식을 가져야지 항상 각성되어 있고 체제를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있으면 체제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독재 체제,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묵과하거나 오히려 묵인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북한판 3S 정책. 3S. 북한판. 남한에서는 뭐 스포츠가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서는 마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 체제가 결국엔 마약까지도 결국에는 사용해서까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떨어뜨려 가지고 북한의 그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그리고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이 돈벌이가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북한에서 무슨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돈이 되는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무기, 뭐 각종 뭐 위조 달러, 뭐 위조 지폐라든가 각종 많이 하고 있지만은 뭐 무기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부피가 너무 크고 소리가 나니까 마약 같은 거는 사실 그 양은 적으면서도 고액이지 않습니까? 고단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북한에서 밀수를 통해서 각종 IS라든가 다른 나라 이 마피아라든가 그래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밀수 항목에서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아펜이다, 마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그 마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를 한번 잃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데 북한의 마약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북중 간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때 그렇게까지는 벌어안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북중 관계를 좀 더 이제 투시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관계는 과연 뭐 어떤 관계냐? 초록이니까 결국에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결국에는 중국도 공산 독재, 1인 1당 독재 시스템이고 뭐 북한도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초록은 동색이고 이제 체제 유지 차원에서는 이제 동등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마약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정권 차례까지 이제 이게 무슨 이렇게 표면화시키진 않는 거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2013년에 홍콩 경찰에서 이제 그 북한산 필로폰이 100kg이 그 발견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하고 홍콩하고 북한하고 그러고 이제 근데 이걸 그
홍콩에서 태국으로 가서 태국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아마 뭐 마약 단속반 이걸 세죠. 그걸 이제 찾아내서 지금 뭐 그 법을 형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 그런 그가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전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약을 이 나펜을 이렇게 물에 갈아서 혈관에 투여한다고 그러면 중독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죠. 그 이제 그 한두 번에 그쳐가지고 무슨 뭐 통증에 심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한두 번 사용한 용도란 몰라라. 북한 사람들의 삶이 사실 열악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 주부인 경우에 그래서 시장에 가서 원하로 춥고 떨고 뭐 무거운 거 지고 다니다가 허리 아프고 사방이 쑤시거든요. 그러다 다르게 할 수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게 뭐 하루만 힘든 게 아니니까 매일 거의 매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착이 생기고 이제 생기는데 그럼 중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제. 그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그 건강免疫이라든가 각종 이제 건강 시스템까지 파괴해가지고 각종 질병들 낳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북한이 이제 이 마약의 중독 실태에 대한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약을 나눠줄 바에는 내 부인을 나눠준다라는 게 조금 뭐지 지나치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중독의 실태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거로 표현이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뭐 비싸니까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담이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유 정말 참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 중독 실태가 굉장히 심하네요. 이 지금 뭐 일단은 국민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게 국가 사회가 기반이 흔들리는 거, 국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우리 통일을 내다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마약 중독과 관련된 이런 문제도 조금 북한 인권 차원이나 이런 거에서 접근을 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정상 국가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마약에 중독되거나 아편을 이렇게 남용하거나 하는 사태가 심각하고 오히려 국가적인 그 어떤 혼돈까지 가지고 물리서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만은 북한은 그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국가지 않습니까? 집단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그 마약이나 아편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몽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제에 대한 그 어떤 독재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은밀하게 그 체제 차원에서 지금 장려하고 조장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통일은 되겠죠. 통일 한국이 이제 안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이 마약이나 아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각종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는 그 제기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연 이제 통일 한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 해결하려면 참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지금 나는 오늘 우리 전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북한의 이 마약 중독의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하고 같이 좀 결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죠, 당연하죠. 얘기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 마약의 문제를 북한의 인권 문제하고 결부를 시켜서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 최 선생님처럼 먼저 온 통일을 위해서 오신 우리 탈북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저도 많이 고민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